안녕하세요, 여러분. 잠깐 영상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글쎄요 하며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서 내가 행복한가? 라는 기본적인 질문조차 제대로 생각해 볼 시간이 없죠.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고, 또다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행복도 조사예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지를 수치로 측정하는 거죠. 2025년 3월에 발표된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서 함께 알아볼까요? 이 보고서는 매년 전 세계 140여 개국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순위를 발표합니다. 단순히 행복하세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 건강과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개인의 자유, 사회의 관용 정도, 부패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죠. 그래서 2024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핀란드입니다. 놀랍게도 핀란드는 무려 7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그 뒤를 이어 2위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4위 스웨덴, 5위 이스라엘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상위권의 북유럽 국가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이들 나라에는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걸까요? 북유럽 국가들의 행복 비결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탄탄한 사회 안전망이에요. 병에 걸리거나 실직을 해도 국가가 든든하게 지원해줍니다. 교육은 대학까지 무료이고 의료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훨씬 적어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소득 격차가 작다는 점이에요. 물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그 격차가 우리나라처럼 극단적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나만 뒤처진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적은 편이죠. 세 번째는 높은 사회적 신뢰예요. 이웃이 어려우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힘들면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사회 전체에 깔려 있어요. 정부도 믿을 수 있고 이웃도 믿을 수 있고 심지어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감이 있죠. 이런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불안이 해소되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2024년 한국의 행복도 순위는 57위였습니다. 전체 143개국 중에서 중위권 정도에 해당하는 순위예요.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경제 규모로 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나라입니다. GDP 순위로는 10위권에 들어가죠. 하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행복은 그 경제력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게 현실이에요. 이번 보고서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연령별 행복도 분석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행복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요. 체력도 떨어지고 건강 문제도 생기고 죽음에 대한 불안도 커지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30세 이하 청년층의 행복도가 무려 100위권 밖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이례적인 결과예요. 젊고 건강하고 미래가 있는 청년들이 오히려 노년층보다 훨씬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생각해보면 안타깝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첫째는 극심한 경쟁 사회예요. 어릴 때부터 입시 경쟁에 내몰리고 대학에 가서도 스펙 쌓기, 취업 준비로 정신없이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좋은 직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청년 실업률도 높고 설사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이거나 임금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둘째는 주거 문제예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젊은 세대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월세로 평생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깊어지고 있죠. 셋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AI가 대체할 것 같고 연금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 세대만큼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넷째는 사회적 고립감이에요. SNS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혼자 사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죠. 한국 외에 다른 주요 국가들은 어땠는지도 살펴볼까요? 캐나다는 15위였어요. 역시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고 다문화에 대한 포용력이 높은 나라답게 상당히 높은 순위를 기록했죠. 호주는 10위였어요.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 여유로운 생활 문화가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미국은 23위였는데 이는 작년보다 많이 떨어진 순위예요. 특히 30세 이하 청년층의 행복도가 크게 하락했다고 해요. 치솟는 물가와 학자금 부채,
정치적 갈등, 사회 분열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그리 풍요롭지 않지만 행복도가 높은 나라들도 있어요. 코스타리카 같은 중남미 국가들이 대표적이에요. 이들 나라는 가족과 이웃 간의 유대가 강하고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며 소박한 일상에 만족할 줄 아는 문화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행복이라는 게 정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걸까요? 사실 행복은 상대적인 감정이에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도,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감정, 미래에 대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주변 친구들이 모두 200만 원 정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상당히 만족스러워할 거예요. 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모두 500만 원 이상 받는다면 같은 300만 원이어도 불만스러워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이 행복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극단적인 부자도 적고 극단적인 가난한 사람도 적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덜하다는 거죠. 한국의 낮은 행복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정신건강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수률이 상위권이에요.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져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정신건강 문제를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다, 의지로 극복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인식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다가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요.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해요. 마음이 건강해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요. 돈이 많아도 좋은 직장이 있어도 마음이 아프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게요. 첫째, 사회적 신뢰 회복이 필요해요.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해요.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을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감이 있을 때 사람들은 덜 불안하고 더 긍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둘째,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해요.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져야 하고 사회적 편견도 사라져야 해요. 셋째,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해요. 무조건 열심히, 오래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해요.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해요. 넷째, 극심한 경쟁 구조를 완화해야 해요. 모든 사람이 1등이 될 수는 없어요. 다양한 길, 다양한 성공의 모델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해요. 대학 서열화, 대기업 선호 현상 등이 완화되어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바뀔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첫째, 비교하는 습관을 줄여요.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과 내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이 올린 건 대부분 가장 좋은 순간들만 편집한 거예요. 진짜 일상은 그렇지 않아요.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요.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맛있게 먹은 아침 식사, 지하철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 예쁘게 핀 꽃 한 송이.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삶이 달라져요. 셋째,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요. 온라인 친구 1000명보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1명이 더 소중해요.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넷째, 자신만의 작은 행복을 찾아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산책하기, 책 읽기, 요리하기. 뭐든 좋아요. 나만의 작은 즐거움이 있으면 힘든 일상도 견딜 수 있어요. 다섯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 때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그게 약한 게 아니라 현명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행복은 어느 정도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 조건이나 개인적 상황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가난하면 행복하기 어렵고, 아프면 행복하기 어렵고, 외로우면 행복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요. 그 차이는 바로 관점에 있어요. 반쯤 찬 물잔을 보고 반밖에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이나 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같은 상황이지만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죠. 완벽한 삶은 없어요.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요. 중요한 건 그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거예요.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도는 57위예요. 경제 수준에 비하면 아쉬운 순위죠. 특히 젊은 세대의 행복도가 낮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사회적으로는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야 해요. 극심한 경쟁보다는 상생과 협력을 중시하고 물질적 성공만이 아니라 정신적 풍요로움도 추구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해요. 개인적으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해요.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해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따뜻한 밥 한 끼, 가족의 미소, 친구와의 수다, 고양이가 골골거리는 소리, 비 온 후 맑은 하늘.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가요.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 모두 작은 노력을 해봐요. 가족에게 안부를 묻거나,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을 하거나,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짓거나,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 더 행복한 곳이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행복도가 57위에서 51호, 41호, 더 나아가 20위권까지 올라가는 그날을 상상해봐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예요. 여러분도 더 행복해지시길,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더 행복해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